안녕하세요. 컨텐츠 산업 속 문화 공정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한국과 차이나 팀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한국을 향한 동북공정 사례를 찾아서 조사해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중어중문학과의 김지영 학생, 무역학과의 이호선 학생, 그리고 신민경 학생, 그리고 경제학과 4학년의 이영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팀 발표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중국 동북공정의 의의와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 콘텐츠 속에 동북공정이 현재 만연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고, 또 어떠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속 시원하고 또 쉽게 알리고자 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도전 활동의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즉, 동북공정 사례를 찾고 이에 대한 미디어 시장에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총 기간을 3일로 나누어서 수행하였으며 수행 장소는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3일간의 여정 가운데서 1일차에 저희는 차이나타운을 조사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이 시도하는 음식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북공정 하나, 유튜버 리즈치가 쏘아올린 파오차이. 올해 초 구독자 1,400만 명의 유명 유튜버인 리즈치는 배추김치를 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먹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담으며 파오차이라 소개하였는데요. 이는 과거 중국 관영 매체에서 김치와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 소개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로 몇 년 전부터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김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중국에서는 김치를 조선족의 전통 음식이라 소개합니다. 1949년경에 중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일컫는데, 김치는 1949년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으니 중국의 주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김치와 파오차이는 특성면에서도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절임 음식으로 발효식품인 김치보다는 장아찌와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2.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의 한복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중국 페이퍼 게임즈는 2020년 10월경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을 대한민국에 퍼블리싱하였습니다. 게임 내 출시한 한복 형태의 의상을 중국 유저들은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라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은 이에 반발해 한복이라 제대로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게임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한복은 과연 중국의 의복일까요?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한복이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고구려의 벽화였습니다. 동북공정 셋. 중국의 위키백과 바이드 속에는 삼계탕이 중국 음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삼계탕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계탕의 원조격 음식인 닭백숙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백숙이나 닭국물에 인삼가루를 넣기 시작한 것이 현재 우리가 아는 삼계탕의 시초입니다. 이러한 삼계탕은 냉장고가 보급되며 인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삼계탕에 인삼가루 대신 말린 인삼을 넣는 식으로 요리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고, 이름도 지금의 삼계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 속 많은 중국 식자재 마트를 찾아다녀왔지만 파오차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부산 차이나타운의 규모가 작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큰 차이나타운 혹은 현지에 방문해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하고 싶습니다. 2일차는 중국이 왜곡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동북공정 넷. 여러분, 중국의 위키백과 바이드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가님들이 중국인으로 표기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제 중국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윤봉길 의사, 윤동주 시인, 이봉창 의사는 모두 조선족으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열사를 기리는 추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모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었으며, 서적을 통해서만 보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차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방영 중이거나 흥행한 무단 복제 예능들과 드라마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공정 5. 현재 중국은 대한민국 문화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 구마사 사건을 들 수 있겠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중국 음식인 월병이 등장하는가 하면 복장 역시 중국식을 차용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컨텐츠들은 껍데기는 대한민국의 예능을 베꼈지만 전혀 신선하지 않고 또한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런티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복제한 것은 정말 큰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중국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조금 더 자국의 컨텐츠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법적 테두리를 강화하여서 확실하게 이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또 다른 문화 공정인 윷놀이를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요. 놀이 중간에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바탕으로 진행해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북공정 6. 윷놀이가 조선족 윷놀이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서는 지난 2014년 윷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이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존활동을 실행하면서 좀 더 우리 것을 아끼고 소중히 하며 또 우리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예로 여러 가지 동북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떠한 점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는 관심이 부족했고 또 알아보려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채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활동은 끝났지만 알아가려는 자세는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북공정 사례가 나온다면 알아보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